네,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진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 소집과 국정 혼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최고위원 모시고 전국 상황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완구 국무총리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적절했다고 보시는데 또 시점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거듭된 말 바꾸기 그리고 거짓말, 예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어떠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과 은폐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완구 총리가 뒤늦게나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필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의 표명 소식이 자정이 넘어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자정이 넘어서 전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1차적으로는 그러한 거짓과 말 바꾸기를 통해서 민심이 많이 악화되고 또 이 이완구 총리를 좀 이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새누리당이나 충청권의 민심 등이 크게 돌아선 것이 아마 배경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보고 체계를 고려할 때 어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국회의원직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의혹이 많은 것이죠. 지금 이완구 총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모든 의혹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선출직 이전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큰 상태인데요. 성완종 회장이 전달한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공천원금이나 후원금 쪼개기 등 정황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된다면 이제는 공직에서 물러나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완구 총리 사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소위 그 성완종 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성완종 회장이 전달했다는 돈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 해외 순방 비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완종 리스트에 지금 거명되어 있는 8분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소위 측근 실세, 친박 실세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검은 돈을 받았거나 돈 심부름을 했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고 이것은 따라서 개인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마치 넘의 이야기 하듯이 지금 대통령이 정치개혁 운운하시는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는가. 오늘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국정차별과 혼란 그리고 포괄적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다음 주 귀국하실 텐데요.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차기 총리, 후임 총리 누가 오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도 많거든요. 어떤 총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장기간의 총리 공백 상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참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후임 총리는 무엇보다 좀 총리로서 국민 통합과 화합 그리고 국정 전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그러한 분을 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네. 엄선해서 좀 세웠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네. 호남 총리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호남 출신의 총리를 발탁할 가능성이나 그것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하실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원구 총리가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출신의 총리, 의원 출신의 총리는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차기 총리 후보자 중에서는 뭐 정치권 총리 조금 뭐 배제도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일전에 있었던 내각 개편 인사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많이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6분 가까이 되는데 1차적으로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4월 총선을 거쳐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이 과연 불출마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서 소관 부처를 책임있게 특히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함께 책임있게 그 일을 보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청문회 통과용의 인사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훌륭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발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주무부처 장관의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오히려 좀 신중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여당에서는 좀 더 특검은 지나서 검찰 수사부터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풍경인데 지금은 좀 반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반대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8명의 이름이 제기가 됐고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수한 정황들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들을 검찰이 초동에 빨리 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로 보여지는 증거 인멸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증인 회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차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그렇고 비선 국정농단 의혹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현재 상설특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상설특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했었던 별도의 입법을 해서 네네.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특검 추진을 조만간 저희가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상설특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상설특검은 그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특검이냐 가지고 벌써 쟁점, 정쟁화될 소지가 있고요. 네. 또 현재 시점에서 준비기간 20일에 또 특별검사
그 숫자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수사 기간도 최장 30일 연장해서 9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설특검제도 가지고는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면적으로 파헤치는데 한계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서 네. 특검을 전면 실시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 야당 중진 의원 7, 8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이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성의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야당 중진 의원 7, 8명이 포함됐다는 이 보도 네. 그리고 이 7, 8명이 포함됐다는 소위 말하는 성완종 회장의 로비 장부 이게 지금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언론이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와 증거, 근거 그리고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내용들을 흘리기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동안 일부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집권당이 즐겨 했던 물타기식 언론 플레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방통위에 심의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접 그 이름이 거명됐던 의원 개인 차원으로는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원의 그 확인되지 않은 또 그 관련된 사실적 관계나 근거 자료가 없이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이 특별 사면 논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2차례나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표가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가 조금 더 들어왔었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고인이 되신 성완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2차례의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 측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말에 있었던 두 번째 사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이미 대선이 끝난 뒤에 그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사면에 성완종 회장이 포함되게 된 데에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빠졌던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에 별도로 추가돼서 74명에서 75명의 사면 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보셨죠?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주도를 했고 법무부는 보조 역할을 했다. 청와대가 성 회장 사면 복권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보면 당시 2007년 12월 28일 그 사면 대상이 확정될 때 74명의 사면 대상이 확정됐을 때는 성완종 회장 이름이 없었죠. 31일 그 사이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한 명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요. 문제는 만약에 청와대가 당시 대통령이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려고 그랬으면 사면 검토 과정에서 명단을 확정할 때 집어넣겠죠. 그런데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네.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그 추가로 성완종 회장 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8일 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만찬도 있었고요. 네. 당시 법무비서관이나 네. 민정라인 쪽에 있었던 분들은 그 과정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24일 날 당시 2007년 12월 24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가 인수위를 7개 분과 함께 특위로 구성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12월 31일 날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아직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완종 회장을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 TF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면은 그 다음인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사면이 안 낸 상태에서 성완종 회장은 관련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사면도 시행되기 전에 성완종 회장을 인수위원으로 내정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구성한 네. 인수위 구성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1차 사면 대상에서 성완종 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일 날 최종적으로 2차 두 번째 사면 대상 명단에 성완종 회장 한 명이 추가되게 됐고 이 사이의 과정은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제 브리핑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가 법무부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 검토자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일단 네. 법무부에서 불가하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네. 상고를 포기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정권을 이제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사면을 준비하죠. 보통 대통령이 사면을 준비할 때는 일단 각계로부터 사면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렇게 해서 1차 작성된 명단을 법무부에 내려보내서 검토하게 합니다. 그렇게 내려보낼 때 법무부 쪽에서는 부정적 의견들이 보통 많은 게 관행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다시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추려서 다시 한번 또 법무부에 의견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다시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을 확정짓게 되는 통상의 절차와 과정이지 거기에 성완종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이한 대상이거나 과정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자, 4.19 재보선 이야기 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완종 파문, 이촌희 사퇴 등으로 어떻게 판세가 좀 변화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4.19 재보선이 보통 갖고 있는 정권의 중간평가적 성격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취임 2년 동안 이게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민생 경제가 파탄나게 된 데에는 네.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실패, 무능, 또 안보에도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 이러한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 그리고 경제 정책의 전면적 재정립을 요구하는 국민적 경고가 분명히 이루어질 선거라고 보고 반대로 저희는 네.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올리고 또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서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거인데 여기에 이번 소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통해서 이제 이 정권과 집권당이 여전히 부패 정당으로서의
못된 관행과 그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까지 더해져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국민적 표로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곳 중에서 일각에서는 두 곳 이상은 돼야 승리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요, 이런 그 정권 차원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이 많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네 곳이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는 두 곳 이상의 승리를 기본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2대2에서 3대1 더 나가서 4대1까지도 네. 4대0까지도 목표로 마지막까지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